네, 2025년 9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국 전승절에 간 김정은만 보지 말고 프랑스를 봐라. 대한민국이요. 김정은을 보지 말고 프랑스를 봐라입니다. 김정은이 갔다 할 주애를 데리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9월 3일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천안문 광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전 세계를 향한 쇼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목표가 뭐겠어요? 모든 국가 지도자의 목표는 자기 정권 유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외국의 침략을 안 받아야 되죠. 지금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국인 미국 등 다른 나라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를 같이 만나서 핵 보유국으로서 만나서 행사를 하게 되면 유엔을 결정하는 5대 이사국 중에 두 나라가 북한에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해놓고 김정은하고 행사를 다 하고 있으니 이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을 보유를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핵 제재는 불가능해지고 말장난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나라가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걸 이유로 군사적인 공격을 하는 거를 막게 하는 행사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베이징에 간 겁니다. 쇼를 하는 거죠. 출발하기 전부터 자기가 떠난다는 걸 북한 인민에게 다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출국을 해서 지금 베이징에 도착해서 오늘 하룻밤을 잘 자고 내일 행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는 평양을 떠나기 전 또 하나의 쇼를 했습니다. 화성 20. 북한이 현재 화성 19까지 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제 신형 화성 20을 만듭니다. 그거는 고체 연료를 넣는 대형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액체 연료를 쓰는 ICBM이라서 발사하려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립을 시켜놓고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저놈들이 수상하구나 하고 대한민국이 킬체인을 가동하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박살을 낼 수가 있는데 고체 연료를 탑재하면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죠. 사일러를 열어서 그대로 팍 쏴버리면 됩니다. 고체 연료 탑재하는 화성 20형 공장을 연구소를 둘러보고 조속 기후 완료해라 이런 쇼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그 전에 했겠죠. 딱 김정은이가 평양을 떠나는 날 북한 언론들은 그거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중국에 들어가서 열병식에 참여해서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정상과 함께 행사를 치름으로써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 중에 두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미국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내 친구다. 이런 대대적인 쇼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심장 약한 이재명 같은 좌파들은 북한을 때리면 안 된다.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더러운 평화를 해야 된다. 갖다 바쳐야 된다. 쟤네를 장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일어나면서 북한은 영원 세세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저러고 가는 거를 한국 언론이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김정은의 대한민국 언론을 이용한 심리전이 다 먹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바라보면서 김정은을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자식 대단하네 이렇게 바라보고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는 걸 보면은 참 없는 놈이 잘하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대한민국 말로는 통일 하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낼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좌파들은 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그쪽으로 길게 되는 거고요. 북한의 심리전 완전히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보도하게 될 텐데 중국은 이번에 동풍 미사일 시리즈를 쭉 공개를 할 것이고 또 기타 잘 갖고 있는 신무기를 다 내놓겠죠. 10년 만에 열리는 전승절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어마무시한 거를 쭉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야, 중국이 세구나. 자극하면 안 되는구나. 중국에도 실시하고 대만에도 실시하고 미국에도 실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뭐 자주독립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친중 세력 또는 숭중 세력이 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향력 공작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말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전승절을 세게 하겠어요? 저 전승절은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을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지금 대만을 이끌고 있는 국민당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 그걸 중국군이 채가서 자기네가 이긴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건데 역사 조작에도 말려드는 겁니다. 저는 쓸데없는 중국의 행사나 김정은 행사를 쳐다보지 말고 프랑스를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다가오는 월요일 9월 8일이죠. 그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총리 불신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를 불신임하게 되면은 1년 만에 프랑스 행정부 내각은 무너지고 대통령은 바뀌지 않지만 총리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프랑스가요, 우리가 97년에 겪었죠. IMF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는 아니지만 IMF 위기로 가기 직전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생계 보존금이라고 그랬네?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15만 원씩 받으셨죠. 그렇게 해서 몇 조 원 뿌리고 또 미국에 자기 돈도 아닌 거 국민 돈, 기업 돈 7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했죠. 7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700조. 거의 1000조 원을 우리나라 돈을 갖다 바치겠다 그랬는데 이 돈은 누가 하나요? 이렇게 돈을 펑펑 쓰게 되면 나라의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그럼 빚이 늘어나죠. 빚이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죠. 근데 누가 돈 없는 나라 채권을 사줘요? 그럼 이자가 올라가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IMF한테 돈을 빌려갖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회생을 하는 거 우리 겪어봤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복지의 천국이에요.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경제가 가장 큰데 이 복지를 줄이려는 문제, 일을 더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아주 인기몰이 정책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쌓여가지고 국가의 부채가 현재 140%까지 올라가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박근혜 때는 40% 안 넘었는데 한 60%까지 와 있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점점 더 국민들한테 퍼주고 미국한테 퍼주고 그럼 프랑스도 이렇게 국민한테 퍼주다 보니까 세금이 안 그치니까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부자들이 도망가죠. 그 계속 세금 낼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점점 돈은 안 걸치고 이러면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코로나 때 또 돈을 풀었잖아요. 우리도 풀었지만 그것도 문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한다고 또 국방비 올린 것도 문제고 이게 계속 겹쳐져 갖고 복지는 원래 센 거고 그래서 너무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미테랑 정부에서도 한번 이걸 줄이자 그랬는데 줄이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주 5일째인가 근무하는데 주 4일째인가 하루 덜 놀자. 그리고 우리도 왜 추석 때 연휴하고 하는 것들 중에 몇 개 날을 놀지 말자라고 하니까 국민 80%가 반대입니다. 내각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 불신임 얘기가 나와서 야당이 주장해서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실질적으로 IMF 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저히 스스로는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IMF 외환에 균형 시적하게 되면 그걸 핑계로 IMF가 요구하는 대로 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막 줄이고 뭐 사람 막 자라면서 하는 거죠. 프랑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럽이 연쇄적으로 위기가 안 올까요? 그전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리스라든지 지금 프랑스의 채권은 이자율이 높아갖고 지금 그리스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리스가 제일 재정이 안 좋다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프랑스가 그리스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프랑스 경제가 휘청하게 되면 프랑스한테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꽤 있겠죠. 독일이 휘청거린다. 그럼 연쇄적으로 유럽이 무너지면은 전 세계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처럼 한번 춤을 추는 거 아닌가? 네. 여기서 벌써 발빠른 사람들은 외환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금값이 뛰는 거라든지, 뭐 달러 사재기라든지, 뭐 그런 거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지금 중국이 자기 무력 자랑하는 거, 김정은이가 쇼하는 거, 그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 자식들은 언젠가 박살내야 되는 우리 대상일 뿐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고 지금 우리가 뒤지게 얻어맞을 거는 프랑스가 무너지면은 IMF 구제금융을 시청하게 되면 유럽이 버텨낼까? 유럽이 휘청거리면은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나? 그럼 내 직장은, 내 사업은, 그 시발점이 9월 8일 월요일 프랑스 의회가 지금 그 총리를 불신임하면은 내각이 다 붕괴되고 미테랑은 새로운 내각을 짜야 되는데 한 번 무너지고 새로 뽑을 때 유능한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지만 점점 가능성은 줄어들죠. 프랑스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위기가 심각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서 관세로 각 나라를 확 올가매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죠. 그리고 인텔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 회장들을 불러서 트럼프가 막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인텔리전지 이런 회사들이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싸게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인도나 중국에 세금을 많이 관세를 때리면 인텔 부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인텔도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모범을 몇 개를 지으면은 특별히 고품목 인텔에 들어가는 품목만은 관세를 줄여주겠다. 인도 거라도 중국 거라도 이렇게 하니까 인텔 회장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또 누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을 트럼프는 앞장서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줄여야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그것만 추진하면 안 되니까 내란몰이법, 내란특검법도 센 거 한다죠. 이게 공포 분위기 만들면서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주애랑 김정은이가 가갖고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열병식을 봤대. 가기 전에 화성 20 고체연료 탑재하는 ICBM 둘러보고 김정은이가 중국 갔대. 중국은 동풍미사일 등 어떤 걸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무력을 과시했대. 우리는 북한도 건들면 안 되고 중국을 건들면 안 돼. 거기 팔려있는 사이에 갑자기 프랑스발 경제위기가 세계를 치게 되면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펼치는 영향력 공장에 속지 마시고 걔네들 뻥이에요. 뻥 한마디로. 프랑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프랑스를 보면서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지금 한복 입고 희희낙낙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에 날아가 전승절 참가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프랑스발 경제위기가 한국에 덮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돈 탈탈 털도록 기업들을 몰아치우면서 다 불러서 또 대통령실에 있는 3대 실장 다 데리고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프랑스발 경제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엘리트가 전부 다 나서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멍하니 있으니까 언론도 가만히 있고 모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9월 8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을 보지 마시고 시진핑을 보지 마시고 프랑스 총리가 날아가는지 보시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고를 지키십시오. 쓰나미가 올 때 조짐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